이번 영상에서는 지난주에 나온 방대한 앨범R의 컨퍼런스 콜 내용을 하나하나 해체하여 자세히 분석하고 현재 오른 주가에서 어느 정도 업사이드를 가늠할 수 있을지도 자세히 정리합니다. 특히 줄곧 강조드리지만 황제처럼 군림하는 한국의 성장 기업들과 다르게 앨범R의 컨퍼런스 콜은 무려 켄트 마스터스 앨범R CEO가 직접 진행하여 어중이 떠중이들의 카드라와는 차원이 다른 권위와 신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2차원지에 투자한다면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이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또 그리고 앨범R이 어떤 이유로 강력한 투자 매력 요인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개괄적인 실적과 함께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업데이트된 사치 가이던스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분기 앨범R의 실적은 리튬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하락했는데 이는 캐젠 매각권에 대한 일회성 비용 그리고 위안화 강세에 따른 환차손 등 불리한 환율 영향이 원인이었습니다. 또 바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기존 계약권에 대해서는 상승한 20불의 판가가 적용되지 않는 레깅 효과가 급등한 리튬 판가를 실적에 즉시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분기에 유독 손실이 잡힌 이유는 촉매사업 자회사인 캐첸 지분 매각에 있어 매각 가치가 장부상 가치보다 낮게 산정되면서 그 차익만큼을 비현금성 자산 손상 차손으로 처리하며 실제 현금이 나간 것은 아니지만 회계상으로는 매우 큰 손실로 잡혔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비유하자면 만성적자, 장하항을 잘라낸 포스콜딩스와 마찬가지로 악재를 털고 2026년을 출발한 앨범R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겠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사측에서 아주 상세하게 업데이트하여 설명하는 리튬 판가에 따른 가이던스입니다. 앨범R은 20불 판가가 유지되는 경우 조정 에비타 기준으로 실적의 피크를 찍던 시기와 유사한 수준의 수익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측에서 제시하는 가이던스가 앨범R이 투자의 대상으로 굉장히 강력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는 주요한 이유입니다. 이 가이던스는 원래 별도 파일 구석에 박혀 아주 작게 표기되곤 했는데 지난 컨콜부터는 아예 슬라이드 한 지면으로 구체적인 해설도 넣어줬습니다. 이번에 업데이트된 내용에 따르면 조정 에비타 기준으로 20불 판가가 유지되는 시나리오에서 기대 연간 총 이익은 21에서 23억 불로 당초보다 4억 불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는 회사가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기보다는 높은 고정비 압박으로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캐머튼을 중단한 것이 그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리튬 판가가 워낙 중국의 정치 상황에 영향을 받다 보니 어떻다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ESS의 폭발적인 수요가 추가됨에 따라 리튬 수요 그 자체는 건강하게 매일 크게 증가하고 있어 사측에서 가이던스를 발표한 기준인 30불도 충분히 현실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당장 30불 기준에서 2022년 실적 피크기에 약 1.5배에 달하는 엄청난 수익성을 가늠해볼 수 있다고 발표한 점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적이 오르든 말든 개무시하고 증권가 분위기가 제일 중요한 한국 증시와 달리 이렇게 실적이 크게 성장할 경우 반드시 반영하는 미국 증시는 향후 앨범R의 조정 에비타가 이 정도로 찍힌다면 주가에 반드시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조금 이따가 주가를 평가할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앨범R은 약 9개월 전에 발표했던 장기 리튬 수요 가이던스를 10% 상향하였습니다. 사실 ESS 수요에도 불구하고 이 전망치는 수정하지 않겠다고 계속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 수요 증가가 매우 폭발적이라 결국 올려잡는 모습입니다. EV 외 ESS의 현재 동향을 보면 매해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북미 시장 EV는 정책적 변수로 성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만 ESS만큼은 중국을 배터리 밸류 체인에서 드러내면서 공급이 충분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전체 21% 규모로 엄청난 수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귀중한 자료는 전체적인 동향을 파악하시는데 또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자분들께서는 리튬 판가가 저점을 찍고 반등하기 시작했음에도 이것이 4분기 실적에 즉시 반영되지 않는 부분 그리고 향후에도 리튬 판가가 올라도 이것이 실적에 반영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궁금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는 당연한 궁금증이라 사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이 2월 말이라 리튬 판가 상승이 확연히 체감되어서 그렇지 25년 10월에서 12월에 해당하는 4분기에는 평균 리튬가가 11.19불이었기 때문에 재무제표상으로 판가 상승에 따른 수혜를 충분히 누리기는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켄트 마스터스 CEO의 답변과 같이 계약 방식에 따른 시차가 있기 때문에 계약 물량은 보통 2에서 3개월의 시차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실적 발표는 어떻게 보면 약 5개월 전부터 결과를 본다는 점 그리고 레깅 효과를 감안한다면 리튬 판가의 변동이 앨범R의 분기 실적 발표에 즉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투자에 있어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평균 실현가 부문은 추정컨대 현재 포스콜딩스 실적 발표에서도 말하는 바와 같이 최종 산화물 기준 가격보다 스포드민의 판가가 더 빠르게 튀어오름에 따라 워지나와 그린부시리스 등으로 스포드민 비중이 높은 앨범R의 LCE 환산 기준 데이터가 좀 높게 찍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잠깐 개념적인 부분을 조금 더 덧붙이자면 사측에서 말하는 LCE 환산의 개념이란 리튬은 채굴부터 정제되는 과정에서 중간재의 가격들이 전부 다르고 단위도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혼선을 막고 생산량을 깔끔하게 정렬하기 위해서 최종 산화물 LCE로 데이터를 맞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호주 스포드민 광산 캐파가 150만 톤인데 만약 이를 두고 앨범R이 최종 수산화 리튬 150만 톤을 생산했다고 넣으면 심각한 데이터 오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포듐인, 염호 자원, 중간재 등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치환해서 봐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튬 가격이 20불이다, 30불이다의 판가와 대조하며 정확한 수익성과 캐파를 측정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넘어가서 다음으로는 앨범알만의 특별한 경영 스타일입니다. 사실 지난 컨퍼런스 콜에서 이런 보수적인 카펙스 투자 방식에 대한 질문에 켄트 마스터스가 약간의 불쾌한 기색을 보이기도 할 정도로 앨범알은 잔뜩 웅크리고 있는 듯한 방향성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리튬 판가가 저점을 찍고 반등하면 카펙스를 늘릴 법도 한데 앨범알은 절대 카펙스를 확장하지 않고 심지어 2027년에도 이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줄일 수 있다며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 부분을 어필합니다. 특히 켄트 마스터스는 중국의 정책이 이렇고 저렇고에 따라 결정되는 단기적인 리튬 판가가 오르락내리락하는 현상에는 전혀 관심이 없음을 몇 차례 동안 계속 밝힌 바 있고 집요한 질문에도 불구하고 가격 예측마저 할 생각이 없다고 계속 말해왔습니다. 앨범알은 지금 당장 본인들이 가진 생산 능력을 최대로 활용하며 중장기적인 리튬 판가 상승에 따른 수혜를 누리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한마디로 정리하면 앨범알의 스타일은 극도로 보수적입니다. 투자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명확히 인지하고 만약 앨범알을 공격적인 성향의 기업과 섞어서 투자하면 이러한 보수성이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해지하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이어서 Q&A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워낙 경영 방식이 독특해서 그런지 이러한 보수적인 카펙스 투자 그리고 그에 따른 평이한 예상 출하량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 켄트 마스터스는 성장세가 최근까지 빨랐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는 정체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앨범알의 주된 확장 플랜으로는 그린부시즈 광산을 쉽게 말씀드리자면 설비를 업그레이드하여 스포듐인 기준 캐파를 50만 톤 늘리는 CGP3와 아타카마 염호 DLE 정도이고 또 시간은 좀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이지만 42만 톤의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킹스마운틴 정도로 역시 캐파 확장에 대한 적극성은 없습니다. 오히려 수익성이 떨어지는 캐머튼, 수선화 리튬 정제시설 가동을 중지하였는데 물론 셧다운까지는 아니지만 만약 호주에 높은 인건비와 전력비 문제에 대한 지원이 없다면 점진적으로 사업장을 철수한다는 것이 켄트 마스터스의 설명입니다. 다음으로 중국의 현황에 대한 질문인데 역시나 늘 그렇듯 켄트 마스터스는 직접 답변을 피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모두가 중국에만 집중하고 있고 중국이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판가 상승의 모든 부분이 중국이 원인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지금의 리튬 판가가 상승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ESS의 높은 수요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간해서는 목표치를 바꾸지 않은 앨범알까지도 2030년 장기 리튬 수요를 글로벌 10% 상향한 것입니다. 즉 단기적 요인은 판단할 수 없고 분명 리튬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분명한 코멘트입니다. 덧붙여 최고 책임자 에릭 노리스의 추가 답변도 살펴보면 중국 광산 재가동의 가능성은 늘 존재하지만 이에 대한 어떤 판단을 내릴 수는 없는 단계라고 합니다. 특히 이 부분 관련해서는 한국에서 선무당식의 해석이 판치고 있는데 진짜 전문가들의 답변이 독자분들께서 전반적인 업황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또 다시 카펙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역시나 지금의 앨범알의 보수적인 카펙스 감축이 일반적이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켄트 마스터스는 투자의 조건으로 점진적이어야 하고 규모가 크지 않으면서도 수익 창출이 빨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앨범알이 현 시점 아예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은 프로젝트들로 소규모 투자만으로도 크게 성장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특히 포스콜링스에서도 말한 DL에 대해서는 앨범알도 아타카마 염호에서 파일럿 플랜트 단계이긴 하지만 칠레 정부 규제에 따라 염수 소비를 줄여야 하므로 전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신 바와 같이 적절한 시점에 신규 투자를 시작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위 프로젝트 외에 대대적으로 진행하는 투자는 없으며 계획도 없습니다. 어쨌든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EV, ESS 시장에 따른 질적 분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둘 다 동일한 공급망을 거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EV용 따로 ESS용으로 따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한다면 ESS, EV 모두 필요한 탄산 리튬은 중국의 판가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고 EV용으로만 쓰는 수산화 리튬은 일전에 포스콜딩스 컨콜에 나온 이야기와 같이 배터리급으로 가공하는 데 있어 공정 과정이 더 까다롭고 장기 계약은 서구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독자분들께서 어디에 어떤 리튬이 필요한지 대략적으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노이즈로 가득한 한국에 살고 있는 만큼 굉장히 큰 도움이 될 만한 전고체 그리고 소듐 배터리에 대한 답변입니다. 켄트 마스터스는 전고체는 리튬 소비량이 크다 보니 앨범알 입장에서는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장 규모 자체가 워낙 미미한 수준이라 시간을 넉넉히 두고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유독 한국에서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의 대체자라며 헛소문이 가득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는 역시나 켄트 마스터스도 크게 주목하고 있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둘째로는 한때 KBS 박모 기자부터 시작해서 시진핑이 외계인을 고문해서 만들었다며 이 나라의 모든 언론사들이 이제 한국 배터리는 망했다고 호들갑을 떨던 소듐 배터리입니다. 소듐 배터리는 리튬이 빠지고 나트륨이 들어가기 때문에 리튬 회사인 앨범알 입장에서는 불리합니다. 켄트 마스터스는 ESS 시장 내에서 그러니까 언론사들이 또 어떻게 허위 가정 보도할지는 모르겠으나 전체 배터리 산업이 아닌 ESS 배터리 시장 내에서 10%를 차지하고 이것이 2036년쯤 15% 정도로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듐 배터리는 아직 갈 길이 한참 멀었고 나트륨이 리튬보다 싸다 뿐이지 실제 킬로와트 시당 생산 원가도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훨씬 비쌉니다. 소듐 배터리가 최고라던 K 기자들은 도대체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10년 동안 5% 성장이라면 아시는 분들은 무슨 뜻인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에릭 노리스도 조금 더 덧붙였는데 역시나 본격적인 도입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ESS 산업을 논할 때 제도권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뭔가 단단히 착각하는 것이 고정용 에너지 장치가 부피나 밀도 면에서 전기차처럼 타이트할 필요가 없고 허용되는 레인지가 더 넓다 뿐이지 무제한적으로 덩치가 커지고 밀도가 낮아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방대한 땅이 옥수수로 뒤덮인 하이퍼스케일 단위 농장은 몰라도 도시에서는 ESS 시설의 크기를 무제한으로 키울 수는 없습니다. 즉 켄트 마스터스와 에릭 노리스는 한국 뉴스에서 떠들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현재 앨범알 주가와 향후의 업사이드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번 앨범알이 제시한 가이던스대로 리튬 상승분이 실적에 반영되고 과거와 같이 어느 정도 이에 대한 평가가 주가로 이루어진다면 30불 기준에서 비례식으로 단순히 보면 주당 약 $500 정도의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급 정보가 있음에도 이렇게 눈대중으로만 보는 것은 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이던스 자료에서 주당 EPS를 30불 판가 기준 16.4불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딜루티드 EPS는 희석 EPS로 기업의 잠재적인 주식 증가 위험까지 모두 고려하여 가장 보수적으로 잡은 주당 순이익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희석 EPS로 PER 구하는 것은 정석적이라고 하는데 독자분들께서 업사이드를 눈대중으로 잡기보다는 사측에서 제시한 EPS를 기반으로 PER 계산식을 세워보시면서 앨범알이라는 회사를 몇 배의 가격을 주고 구매하실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 향후 리튬 판가가 어느 정도 상승하고 이 가이던스가 그대로 실현된다고 가정할 때 앨범알을 164불을 주고 매수하신다면 PER은 10배입니다. 그리고 피터 린치의 계산식에 따르면 기업이 가진 현금은 어떻게 보면 보너스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가용 현금이 풍부한 기업의 주식은 그 기업의 지분에 따라 주당 보유 현금을 주가에 반영해서 계산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앨범알이 가진 현금의 가치는 주당 13.5불이고 가용 유동성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27불 정도를 또 함께 구매한 효과가 있기에 실질적으로 내가 지불하는 금액은 164불에서 13불 혹은 27불을 빼고 계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업사이드를 파악하기 위해 그간 앨범알이 몇 배의 PER을 기록해왔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트레이딩뷰 데이터로 연간으로 보면 실적의 피크를 찍던 시기 9.5배 PER가 나와 있는데 이에 독자분들께서 실망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리튬이 잘 가다가 저항을 받는 지점이 PER 10배 부근이고 공교롭게도 딱 그럴 만한 자리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는 스탠 와인스타인의 분류에 따르면 하락 국면 4단계 초입인 2022년 연말의 PER입니다. 한창 2단계 국면에서 동사는 최소 약 25배의 PER을 받았으며 흥분의 최고점을 밸류에이션에 산입하기는 부적절하지만 분기 PER은 218배였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앨범알의 주간 차트 그리고 PER 밴드를 함께 보며 곰곰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탠 와인스타인의 4단계 주기로 볼 때 PER이 튀고 변동성이 커지는 3단계에서는 몰라도 지난 사이클에서 2단계 상승기의 앨범알은 시장으로부터 대략적으로 40배 정도의 PER을 부여받았습니다. 만약 30불 평가 기준에서 희석 EPS로 주가가 흘러간다고 할 때 앨범알의 PER 20배면 정확히 전고점인 328달러이고 PER 30배를 부여받는다고 하면 주가는 492달러입니다. 물론 현재 앨범알은 중국의 리튬 판가를 그대로 추정하는 경향성으로 주가가 리튬 트레이딩과 비슷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지금 오른 주가에서도 충분한 상방 여력이 있고 투자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 중장기적으로 리튬가가 30불에서 고정되는 것도 아니고 완만하게 계속 상승해서 실적이 더더욱 좋아질 가능성도 있으니 사실 업사이드를 더 크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완전 최저점에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께서는 트레이더의 마인드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켄트 마스터스가 그리는 미래에 베팅해본다고 할 때 계속 째려보시다가 개별적으로 업사이드 그리고 가용 현금에 따른 밸류 등을 검토해보시고 이만하면 적당하다 싶은 가격대에서 매수를 검토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앨범알은 앞으로도 충분히 업사이드가 있고 이렇게 컨콜까지 열심히 참여하는 훌륭한 리더가 있는 색깔이 분명한 기업입니다. 투자의 근거가 있고 후진 한국 증시에서 탈출하면서 원화의 가치 하락도 방어할 수 있지만 3단계가 의심되는 차트 형태로 단기 주가 관점으로는 신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용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캐치 매각에 따른 장부상 손실 인식과 불리한 환율 요인 그리고 레깅 효과에 따라 4분기에는 마이너스 실적이 나왔지만 사측에서 제시한 가이던스를 보면 분명한 자신감을 읽을 수 있습니다. 20불 기준 평가가 유지될 경우 지난 전고점에 필적하는 수익성을 가늠할 수 있으며 30불 기준에서는 전고점의 약 1.5배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사측에서 제시한 희석 EPS로 계산식을 만들어 보면 현재 주가는 PER 10배이고 여기서 PER을 20배, 40배로 잡으면 각각 30불에서의 업사이드는 2배, 4배가 됩니다. 특히 켄트 마스터스의 극보수적인 카펙스 집행은 굉장히 독특하다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앨범알은 출하량 자체를 크게 늘릴 계획이 없고 확장도 그린부시즈의 CGP3와 아타카마 요모 DLE 정도가 전부입니다. 해외 애널들이 집요하게 물어뜯었지만 켄트 마스터스와 에릭 노리스 모두 리튬가 전망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며 2026년 연중에는 중국 광산 재가동에 따른 공급 증가 리스크 요인도 있으니 이 부분은 앨범알을 단기로 보시는 분들께서 염두에 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사이클에서 앨범R은 PER 40배 정도는 쭉 받아왔고 또 리튬 판가는 더 오를 가능성도 있어 분명히 업사이드는 있는 기업이지만 현재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면 앨범R은 3단계가 약간은 의심되는 상황으로 독자분들께서는 다급한 매수보다는 추이를 지켜보시며 학습의 관점으로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사측에서는 지속적으로 장기 플랜을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 켄트마스터스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느낌을 여러 컨콜에서 계속 받았습니다. 여전히 앨범R은 30주 이동평균선 위에 있기 때문에 물론 차트를 보며 트레이딩을 할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회사의 시계와 같이 천천히 보시면 성공 확률을 올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포트의 일정 부분 앨범R로 자금을 빼는 원화와 국장 리스크 해지 수단으로서의 주식 이민은 언제나 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며 공부해 보시다가 주요 독자분들 개별적으로 PER을 계산해 보시고 생각하시는 가격대가 왔을 때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투자하시면 어디에나 기회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켄트마스터스를 보면 앨범R은 도덕적 해이 문제에서도 큰 걱정이 없고 충분히 뛰어난 기업이니 앞으로도 컨퍼런스 콜이나 끔찍한 사건이 있을 때에도 다루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침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러한 제 최신 공부 자료들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일 수 있습니다. 독자분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